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국 대표의 체급을 키워줬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정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후원 세력이 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도 지금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12석입니다. 12석으로는 다른 정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조국은 대법원의 지금 최종심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체급 높이기는 아마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조국 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결도 고려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왜 길을 쓰고 배지를 달았고 또 교섭단체가 되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국 대표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은 사법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제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당에 조국에게 굳이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결국은 너무 일찍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각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방구의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영수회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거 하니 안 하니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조국 혁신당과 조국 섭섭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조국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조국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조국 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별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따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해서 자신감이 생긴 조국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존재감을 뽐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같은 야당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역시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조국을 더 이상 키워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22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조국 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벌써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시켜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덩치를 키우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12석의 조국혁신당, 아직 8석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잔류를 권했고 이들은 내일 당 잔류를 공식 발표합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한 가닥 남았던 교섭단체의 꿈마저 지금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조국의 후원 세력이 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뭉개버리겠다, 이런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야권 전체를 확실하게 이재명의 통제권 아래 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통정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거슬리는 세력이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계기가 있을 때 야권 인사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을 의례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꼭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야권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년도 신년 인사차 방문하려고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짓 있다가 2월 4일날 평산마을에 방문해서 목에 생긴 흉터를 이렇게 까뒤집어 보여주는 등 뭐 쇼를 좀 했었죠. 당시 공천 작업이 한창이던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문 대표 주자들을 낙천시키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마음에도 없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문재인은 만나기 싫고 보기 싫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디스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야권의 정통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제 그 주장스러운 거칠애조차 지금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평산마을 방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산마을의 평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총선 막판에 선거전에 가세했을 때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면서도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런 부분만 언급했던 앙금도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문재인은 조국혁신당 소속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총선 닷새 만에 당선자 자신을 포함한 12명 전원이 평산마을을 방문했죠.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친문의 적자는 우리다. 친문의 적자는 조국이다. 이걸 선언했죠.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우산을 받쳐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조국을 반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 큰일을 해냈다. 앞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라. 이렇게 격려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당화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한 새로운 미래척의 방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뭉쳐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당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빴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는 것도 이런 불쾌감이 쌓여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해당 행위 출당시켜라 이런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다른 편으로 이미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듯이 친문 진영 역시 언제든지 조국과 손을 잡고 언젠가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평산마을 방문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마지못한 듯 영수회담 이후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총선 이후 현안이 산적한 관계로 지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도 나가기도 해야 되고 바쁘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탓이라기보다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용도 폐기한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접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최근 개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을 격려한 것을 놓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개딸들이 올린 글을 보면 친다더니 이제는 대놓고 상황 정치를 한다. 해당 행위자는 당장 탈당하라. 수박대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가만히 안 있으니까 당원들이 욕을 하는 것이다. 부산 선거 망쳐놓고 낯짝도 두껍다. 이런 온갖 비판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문 진영에서도 이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분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